자기 암시의 기적 에밀 쿠에 롱런 출판사 인류에게 주는 에밀 쿠에의 선물. 저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제가 남들보다 특별할 것이라는 상상을 합니다. 마법사처럼 특별한 능력으로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만큼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치유자라 부르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마법사도 아닙니다.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저 정직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손쉽게 쓰는 도구이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도구의 사용 효과와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려 합니다. 바로 그 도구는 자기 암시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자기 암시라는 도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자기 암시의 결과입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이루어지는 말과 행동은 암시라는 도구를 통해 무의식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요람에 누워 있습니다. 그 아기는 갑자기 응애 울었습니다. 부모는 요람에서 아기를 드러내어 안아줍니다. 아기는 울음을 그칩니다. 부모는 아기를 얼러서 요람에 눕힙니다. 그러자 아기는 또다시 웁니다. 부모는 재차 아기를 요람에서 드러내어 안아줍니다. 아기는 다시 울음을 그칩니다. 아기는 부모에게 무의식적으로 암시를 거는 거죠. 이런 암시는 대부분 성공합니다. 부모는 아기의 암시에 걸려서 좋든 싫든 아기가 울 때면 안아줍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아기를 안고 살아야 할 겁니다. 아기는 무의식 중에 요람에서 나가고 싶을 때마다 응애 하고 웁니다. 그렇지 않나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아기의 울음에 대응하는 시간을 1분, 15분, 30분, 1시간 이렇게 시간을 점차 늘리면 아기는 울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합니다. 결국 울지 않게 됩니다. 자기 암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무의식 중에 쓰는 도구입니다. 잘만 쓰면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잘못 쓰면 불행이 따르기도 합니다. 마치 잘 쓰면 약이요, 못 쓰면 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 도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위험한 도구라도 잘 알고 쓴다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모를 때 위험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서 놀랄만한 효과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다, 신체의 기능이 좋지 않아 온몸이 아프다, 그럴 때에는 슬픈 생각을 버리고 즐거운 생각을 하세요. 신체 기능은 점점 회복된다. 아픈 부위는 통증이 사라진다. 이처럼 상상을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됩니다. 걱정 때문에 울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걱정이 더욱 커져서 눈물이 납니다. 만찬에 초대받은 날 두통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 그날 분명히 두통이 생기게 됩니다. 초대받은 날이 월요일이면 월요일에 두통이 생기게 됩니다. 약속한 날이 목요일이면 목요일에 두통이 생기게 됩니다. 만일 눈이 잘 안 보이면 귀가 잘 들린다, 마비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들리고 마비 증상이 옵니다. 모두 청각장애나 시각장애 혹은 마비 환자들이 그런 생각 때문에 질병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마비 증세가 있었던 한 여성을 예로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파리에 있을 때 마비 증세가 있는 한 여성이 시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오른쪽 부분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술을 받은 뒤 그녀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며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뇌졸중에 의한 급격한 혈액순환 장애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 마비 증세는 혈액순환 장애가 개선되면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이 여성은 스스로 나는 마비되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비 상태가 지속된 것입니다. 저는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한 대로 가능한 선에서 현실이 됩니다. 인간의 특성 중에서 최고인 것은 의식이 아니라 상상, 무의식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 점이 제 이론과 다른 이론의 차이점입니다. 전 여러 요법들 중에서 실패한 사례를 거울 삼아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식과 상상, 무의식이 부딪힐 적마다 상상, 무의식은 언제나 이깁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상상, 무의식은 의식과 부딪힐 적마다 의식을 꺾고 이깁니다. 상상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가장 뛰어난 능력입니다. 상상, 즉 무의식이 우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조종하는지를 알면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 다루는 법을 배우고 익혀 그것을 스스로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경자법을 배우고 익혀야 결실이 가능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씨를 뿌릴 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농사를 마치게 됩니다. 저도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피실술자를 대합니다. 저를 찾아온 사람들을 볼 때마다 경작할 상태가 아닌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과 실험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깨웁니다. 땅을 잘 고르고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싹이 틉니다. 소통을 바탕으로 싹을 잘 키웁니다. 저는 모든 분과 일일이 상담을 못합니다. 그러니 책으로 대신 조언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암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일어날 때와 잠자리에 들 때 눈을 감고 조용히 자기 암시 글귀를 20번씩 반복해서 암송합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원하는 것에 대하여 부분적인 암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라는 말이 전체적인 암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암시는 의지를 버리고 상상을 따라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처럼 눈을 감고 조용히 자기 암시 글귀를 암송합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무의식은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라는 글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암시가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라는 글귀를 암송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의지와 상상의 자기 암시. 자기 암시는 태고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이야기이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그 이유는 인류가 지구에 출현한 시점부터 존재한다. 그러나 그 개념이 지금까지 올바르게 이해되지 않았고 연구도 소홀했다. 자기 암시는 인간의 신비로운 능력이며 힘이다. 이 능력은 놓여있는 여건에 따라 극과 극의 결과를 낳는다. 이 능력은 모두에게 있는데 그 가치는 무한하다. 특히 의료, 교육, 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랄 만큼의 가치가 있다.
자기 암시를 좋은 쪽으로 활용하면 심각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 신경증 환자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자기 암시의 이해. 암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기 암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의식이 있다. 하나는 의식할 수 있는 상태의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할 수 없는 상태의 상상이다. 상상, 즉 무의식적 자아는 일상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특정한 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분명히 드러난다. 그럼 두 가지 예를 살펴보자. 몽유병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질병이다. 몽유병 환자는 잠든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는 행동을 하다가 잠이 든다. 그러다 잠에서 깨어나면 잠이 든 상태에서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저 자신 스스로 놀랄 뿐이다. 그런데 그 일을 바로 자신이 한 일이다. 무의식적 자아가 아니라 어떤 힘이 그렇게 그 몸을 움직였을까? 술에 취해 일시적으로 선망증, 의식장애 상태의 한 가지 증상. 선망증에 걸린 사람들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칼이나 망치 등을 집어들고 휘두른다. 간혹 휘두르는 칼에 상처를 입기도 한다. 술이 깬 후 그는 그 끔찍한 짓을 자신이 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 그 불행한 결과는 무엇으로 설명할까? 무의식적 자아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 의식적 자아는 대부분 현실적인 기억에 의존하지만 무의식적 자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까지 일일이 기억하고 기록한다. 무의식적 자아는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육체의 모든 기능을 조정하는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뜻밖의 현상들이 나타난다. 즉, 우리 신체의 어느 부위가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혹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그 신체 부위는 실제로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의식적 자아는 행동도 지배한다. 이러한 무의식적 작용을 상상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지가 상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의지와 상상은 반대로 작용한다. 좋은 암시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아이 앞에서 질병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육상 좋지 않다. 만약 아이가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한 나쁜 암시를 하게 된다면 아이에게는 당연히 해롭다. 사람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그러나 불규칙한 생활을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균형을 잃어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게 된다. 부모라면 아이에게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아이에게는 계절에 따른 환경과 자연의 이치를 아는 아이로 길러야 한다. 환경 적응에 대한 극복과 인내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도깨비 이야기나 늑대 인간 같은 무서운 이야기를 아이에게 자주 들려주는 것은 성장하는 아이에게 두려움을 줄 뿐 아닌 정서 발달에 도움이 안 된다. 성장하는 아이에게 무서운 이야기는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면 보육자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보육자는 단지 아이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없다. 부모가 바라는 만큼의 소양과 자질을 갖춘 그런 적합한 사람을 선택한 후 아이의 보육을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 성장하는 아이에게 공부와 일을 사랑하는 동안 보람된 것이라고 가르친다. 가르치는 공부를 알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준다. 아이가 배운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공부와 관련된 일화를 들려주면서 이해를 돕는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이 중요한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현장 체험의 기회를 마련한다.
일을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와 정신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면 공짜를 바라게 되고 공짜를 좋아하다 보면 쓸데없는 욕심이 생긴다. 욕심이 생기면 잘못된 쪽으로 머리를 쓰게 되고 머리를 쓰다 보면 인생이 피곤해진다. 피곤한 인생을 살다 보면 불안한 마음에 신경쇠약에 걸린다. 결국 그런 자는 인간다운 삶을 모르고 오직 원망과 분노뿐이다. 게으른 자에게는 열정이나 만족이 없다. 그런 자들은 유혹과 방탕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게으른 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 아이에게 예의 바르고 친절한 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가르친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만한 언행을 삼가하도록 가르친다. 어른을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노약자의 육체적, 정신적 결점을 흉보거나 놀리지 않도록 가르친다. 사회적 신분의 벽을 넘어 모든 인류를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구원의 빛이 되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는 돈과 시간을 아끼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통해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자세를 갖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런 마음 자세로 살다 보면 이기적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만족할 만한 삶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일깨워야 한다.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사전에 살피고 검토하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르쳐 아이가 충동적인 행동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설령 실수가 따른다 해도 자신이 결정한 것을 잘 따르도록 한다. 실수를 통하여 배움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가르친다.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방법을 가르친다. 불가능할 것 같은 아주 작은 기회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다. 어떤 상상, 무의식도 그것을 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의 일상을 돌아보면 기회가 왔다고 해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 그 많은 기회가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닌다 해도 그것을 잡으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갈팡질팡 헤엄만 친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마음속에 그것을 암시하면 그 무의식에 영향을 주어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하게 된다. 성공을 가르치려면 성공 사례를 들어 아이가 그것을 쉽게 암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아이의 암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본보기를 보여주면 아이는 그렇게 된다. 아이가 글을 읽고 쓸 줄 알면 아침 저녁으로 아래와 같은 글귀를 20번씩 반복해서 암송하게 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 글귀는 아이에게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암시법은 아이의 나쁜 점을 고쳐 바른 인성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 아이가 잠자리에 들면 조용히 아이의 방으로 들어간다. 침대에 1~2m 정도 떨어진 곳에 선다. 그런 다음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에게 암시를 한다. 예컨대 부모가 목표로 하는 공부, 건강, 정신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만한 말을 20번씩 반복해서 암송한다. 그런 다음 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방을 나선다. 이런 암시법은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 아이가 잠이 들면 아이의 육체와 의식은 활동을 멈추고 쉬게 들어간다. 이때 의식은 휴식을 취하지만 무의식은 잠들지 않고 깨어있다. 깨어있는 무의식은 부모의 말을 듣게 된다. 무의식은 순순히 부모가 말한 것들을 모두 받아들인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품성을 마음에 담고 성장한다. 이런 암시법은 아이의 단점을 바로잡아주고 좋은 장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교사들도 매일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사랑의 암시를 전하면 좋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두 눈을 지그시 감게 한 다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항상 친절하게 대해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라. 만일 윗사람이 일을 시키거나 충고를 하면 불만을 드러내거나 귀찮아하지 마라. 자신을 위한 말이니 고맙게 생각하라. 충고는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니 고마움을 전해야 한다. 수업을 받는 일은 즐겁다. 배운 것을 암기하는 것도 즐겁다. 지금까지 지겨웠던 과목도 흥미롭게 느껴진다. 모든 수업을 집중해서 잘 들을 것이다. 친구들과 수업 시간에는 장난을 치지 않는다. 잘못된 행동은 스스로 고쳐나간다. 지적 능력이 뛰어난 너희들은 모든 것을 쉽게 배우고 익힐 것이다. 배운 것은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만큼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된다. 집에서도 예습과 복습을 충실히 하니 시험 성적도 오른다. 이 말이 진심으로 전해질 때 제자들은 훗날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인물이 되어 있을 것은 자명하다. 삶을 위한 긍정적인 암시법.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은 모두 현실로 드러난다. 구체적인 실화가 된다. 혹시나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없는 병도 생긴다. 자신을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상상, 무의식은 다루기 나름이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굳게 믿어라. 이치에 맞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쉽게 생각해라. 그러면 어느새 불만은 사라지고 일의 능률이 오른다.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만큼 불만이 생긴다. 그 불만의 힘은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든다. 성공을 의심하면 시작부터 성공할 수 없다. 자기의 일을 성취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기본 능력조차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성공을 손에 쥐어 주어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기회가 아무리 많이 찾아와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사람은 운명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을 탓하라. 잘 모르는 것을 두고 따지지 마라. 자신을 바보로 만들 뿐이다. 불가사의한 일도 알고 보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도 그 속에 비밀이 있다. 그 상상 못할 기적 같은 것도 비밀이 밝혀지는 날 세상 어디에도 기적은 없다고 믿는다. 자기 암시는 확신이 필요하다.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원하는 것을 실행하면 된다. 자기 암시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의식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자기 암시는 고삐와 같아서 고삐를 잡고 말을 달려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피시술자는 시술자의 암시에 신뢰를 가져야 한다. 신뢰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피시술자에게 좋은 결과를 낳게 한다. 자기 통제 방법은 쉽다. 모든 것을 떠나 그렇게 된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충분하다. 손이 떨리고 비틀거림을 하게 되면 곧 괜찮아질 거라고 자신에게 말하라. 그러면 이내 증상이 사라진다. 믿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다. 확신을 가져야 한다.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은 당신의 마음가짐에 있다. 다만 나는
당신이 암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준 것이다. 의식과 상상의 갈등을 일으키면 언제나 상상이 이긴다. 우리는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한다. 잠을 자려고 애쓴다. 이름을 기억해내려고 애쓴다. 웃음을 참으려고 애쓴다. 장애물을 피하려고 애쓴다. 예를 쓰면 쓸수록 애쓰는 것과 상관없이 반대의 상황을 겪게 된다. 더 잠이 안 오고, 더 이름이 기억나질 않고, 더 웃음을 참을 수 없고, 더 장애물을 피할 수 없다. 끝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의식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상, 무의식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부한다. 의식을 하면 할수록 무의식은 더 문을 열지 않는다.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상, 무의식이다. 의지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상상을 조정하는 법이 더 중요하다. 나는 성공한다 라는 암시를 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런 사람은 단 한 번의 기회라도 놓치지 않는다. 대머리 아저씨가 한 가닥의 머리카락에 희망을 거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성공을 이끈다. 그것은 상상이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노력이 중요하다고 일버릇처럼 말한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노력은 의지를 말한다. 대부분의 의식대로 되는 일이 없다. 상상, 무의식의 고삐를 잡지 않는 한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다. 자기 암시라는 도구도 다른 도구들처럼 다루는 법을 익혀야 한다. 아무리 좋은 총이라도 잘 다루지 못하면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다. 그러나 총을 잘 다루면 훌륭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암시도 이와 마찬가지로 잘 다루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자기 암시를 실행한 결과가 만족하지 못했다면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자신감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의지대로 노력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후자의 경우가 더 많다. 암시에 성공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을 버려야 한다. 노력한다는 것은 의지에 의존한다는 말이다. 의지를 떠나 오직 상상에 맡겨야 한다. 건강에 실패했다면 자기 암시로 치유하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실패할 것이 뻔하다. 그러나 이치에 맞는 수준에서 암시를 하면 원하는 대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이때 점점 좋아지고 있다 라는 암시를 해라. 시술자는 암시를 위해 온갖 방법을 쓴다. 어떤 말이나 주문, 기도나 몸짓, 연출을 통하여 환자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육체적인 질병이 정신적인 질병보다 훨씬 더 쉽게 치유된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실패로 이어지고 성공한다고 상상하면 성공하게 된다. 어떤 장애에 부딪혀도 극복하게 된다. 예전에는 암시요법이 신경증 시술에만 쓰이는 것으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시술 영역이 광범위하다. 암시요법은 신경계를 중심으로 작용하는데 그 신경계는 모든 장기를 지배한다. 근육은 신경계의 명령에 따른다. 신경계는 심장에 직접 관여하여 혈관 팽창과 수축을 조절한다. 즉 모든 장기들에 영향을 끼친다.